결국에 이 구조는 정부는 아무 문제 없이, 아무 노이즈 없이 그 최저임금 근로자한테도 20%씩 가져갈 거 다 가져가고, 여기서 근로자들은 세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만이 없고 뭐 20%나 가져간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이 너무 낮으니까 자꾸만 사업자들한테만 시급 올려달라는 얘기만 계속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인건비를 뭐 10,000원씩이나 쓰고 있는 사업자들은 여기서 더 올리면 나도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법정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최저임금 문제의 첫 번째 본질적인 그 원인이라고, 되게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가 그 소득의 재분배, 그러니까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런 구조를 좀 투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얍삽하게 세금을 가져가는 건 요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본질은 보질 못하고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갈등만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최저시급을 올려서 부의 재분배를 하겠다는 거는요, 그냥 뭐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너네끼리 좀 나눠서 가져라,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최저임금이 워낙 이슈여서 저도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영상을 한 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매년 이맘때면 이 최저임금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올해는 진짜 이 최저임금 이슈가 정말 뜨겁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0,000원으로 올리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고,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좀 무리한 노력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얼마 전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라는 대통령의 사과도 있었고, 그러는 사이에 그 작년에는 16.4%, 그리고 올해 10.9%, 그래서 결국 2년 동안에 최저임금이 무려 29%가 올랐습니다. 2년 동안 29%라는 수치는 정말 엄청난 것이면은 분명한 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은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다고 사과를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근로자들도 불만이고, 이게 기대를 잔뜩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니까 당연히 뭐 불만이 생기겠죠. 그리고 사업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영세한 사업자들이 좀 힘들어진 상황이 된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인건비가 2년 만에 갑자기 29%가 올랐으니까 좀 영세한 사업자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분명히 최저임금이 아닌 다른 문제가 숨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자영업자로서, 그리고 이렇게 뭐 영상도 만들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의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운영자로서 이 문제를 특히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사나 토론 같은 영상들도 되게 많이 챙겨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실망스러운 게 이 문제의 본질을 좀 제대로 진단하고 그걸 좀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는 한 명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좀 주제 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 얘기가 좀 많이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오늘 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영상을 또 한번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이 앞에 영상에서도 그 최저임금을 주제로 영상을 하나 올렸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거기에서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보기에 이 최저임금 이슈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최저임금 때문에 우리 사회에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대립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고, 근로자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는 더 못 살겠으니 빨리 최저시급을 10,000원으로 올려라 라는 분위기고, 사업자들은 이제 더 이상 줄 수가 없는데 지금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더 올리라는 거냐, 뭐 이러면서 이런 법은 이제 법으로 정해놔도 나는 못 지키겠으니까 배째라, 뭐 거의 이 정도 수준인데, 이게 지금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업자들이 충분히 더 줄 수 있는데 이제 못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근로자들이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그래도 더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어떤 최저임금 근로자들도 되게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영세 사업자, 영세 자영업자들도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맞다, 내리는 게 맞다, 유지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는 애초에 뭐 정답이 있는 얘기도 아니고, 이런 논쟁을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에서 최저시급을 그냥 뭐 올려버리면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최저임금을 그냥 유지를 하면 그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그냥 지금처럼 계속 힘들게 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긴 한데, 심지어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나가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최저시급을 10,000원으로 올렸다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진짜 뭐가 좀 나아질까요? 분명히 물가도 이렇게 따라서 올라갈 거예요. 물가가 최저임금을 따라서 그대로 올라가고, 그러면 저소득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하고 달라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일자리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인건비가 당장 급격하게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쇼크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좀 버티지 못하는 사업자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물가 상승과 함께 뭐 사업자들의 매출도 같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모든 사업자가 다 힘들어지는 것도 아닐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직원 구하기가 이제 더 편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뭐 무조건 근로자들한테 유리하고 사업자들한테 불리하고 뭐 그런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지금 뭐 최저임금을 올릴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려봐야 지금의 어떤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좀 틀린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이 문제의 본질은 최저임금 인상에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지금의 상황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죠.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그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그 근로자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달에 150만 원 가지고 뭐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면서 삽니까? 지금의 최저시급으로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나 근로자나 뭐 어느 쪽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진짜로 다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최저임금이 아닌 다른 문제가 숨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최저임금을 뭐 올려야 되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문제의 본질이 다른 데 있다는 거고요.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매년 올라가요. 이게 왜 올라가죠? 이게 경제가 매년 성장을 하고 또 화폐 가치는 꾸준히 떨어지고, 그래서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최저임금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최저임금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좀 확 올려보자, 확 올려야겠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경제는 이만큼씩 성장을 하고 있고 물가도 이만큼씩 오르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왜 갑자기 이만큼씩 확 올리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최저임금을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올리자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의 재분배를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경제가 뭐 되게 크게 성장을 하고 물가가 막 올랐는데 최저임금만 거기에 못 따라가서 이 부의 재분배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다 맞춰서 잘 균형 있게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온 어떤 부가 너무 한쪽으로만 몰리고 있다, 그래서 좀 국가가 나서서 어떻게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물가가 뭐 특별히 되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이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정말 많이 올랐어요. 특히 좀 비싼 아파트들의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죠.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 경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돈이 골고루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점점 더 가진 사람들한테 더 많이 가고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가진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뭐 최저임금 얘기를 하면서 또 부동산 얘기까지 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 부동산 문제가 이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우리 사회의 부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이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의 재분배 문제와 관련해서 최저임금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 부동산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월급 모아가지고 집을 언제 사요? 이게 월급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애초에 이 집값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져 버려가지고 그런 건 아닌지, 그건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막 최저임금에 대한 이런 강력한 의지에 좀 반해서 부동산 정책들을 볼 때마다 사실 막 보여지는 정책들은 정말 많이 내놓는데, 근데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는 이제 그들의 의지가 별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뭐 단순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또 그 집값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제가 이런 걸 뭘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 부동산 문제가 오늘 이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아니니까 뭐 요 얘기는 그냥 이 정도로만 하고요. 아무튼 우리 사회의 이 부의 재분배가 정말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다 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이게 뭐 자본주의 제도의 어떤 뭐 필연적인 문제, 뭐 즉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나서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엔 이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부의 재분배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처럼 무조건 최저임금을 올려버리겠다는 얘기는 지금 사업자들이 근로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부를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걸 조금 더 잘 나누자라는 얘기일 텐데, 근데 만약에 지금 사업자들이나 근로자들이나 이게 벌고 있는 게 좀 비슷한 상황이라면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부를 재분배하겠다는 거는 좀 잘못된 얘기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매스컴에서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근로자들보다도 못 버는 그런 자영업자들도 진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수가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돼, 뭐 예를 들어가지고 몇천 명 또는 몇만 명 정도라면 전국적으로 이거는 뭐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그냥 뭐 사업 접고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근로자를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뭐 그런 사업자는 도태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막 나온 얘기를 보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수가 우리가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막 몇십만 명에서 몇백만 명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진짜 우리 사회 현실이 이렇다면 그냥 이거를 그냥 뭐 최저임금을 무턱대고 밀어붙일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이거는 그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의 어떤 시장 구조나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요즘에 최저임금 문제로 시작해서 이제 자꾸만 얘기가 되는 뭐 임대료나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카드 수수료 같은 문제들이 이제 뭐 그런 거겠죠. 그런 문제들이겠죠. 근데 이 문제들 역시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아니에요. 이 문제들은 이 문제들대로 해결을 또 따로 해야 되는 거죠. 뭐 요즘에 무슨 임대료를 규제를 해서 최저임금을 올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이제 뭐 건물주들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은 정말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건물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름대로 내가 이제 열심히 모은 재산을 투자를 해서 빚도 좀 내고 그래서 건물을 사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건물주라고 막 다 여유 있게 건물 사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근로자들한테 최저임금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임대료에 대한 규제를 만든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카드 수수료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음식점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카드 수수료를 카드사마다 전부 다 2.5%씩 꼬박꼬박 다 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거의 한 달에 직원 한 명의 인건비가 카드 수수료로 나가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카드를 뭐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카드 법으로 강제된 거잖아요. 이거 거부하면 법으로 이렇게 걸리잖아요. 근데 수수료로 2.5%를 내고 있어요. 근데 또 심지어 막 대형마트들은 수수료로 내는 게 0.7%래요.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점을 해보면 이제 세금을, 여러 가지 세금을 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좀 금액이 크게 나가는 게 부가세거든요. 그 부가세가 뭐 매출의 10%에서 조금 덜 나오는 거니까 막 몇천만 원씩 나와요. 장사가 잘 될 때는 이제 막 몇천만 원씩 나오는데, 그래서 그게 준비가 좀 안 됐을 때는 이제 좀 카드로 내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있는데, 이럴 때는 또 내가 카드로 긁으면 이 카드 수수료를 내가 내야 돼요. 이게 진짜 웃긴 게, 사업자는 내가 수수료 다 내게 하면서 정부는 또 자기가 안 내고 이거를 돈을 내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다 물려요. 진짜 사업하면서 이런 거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너무 진짜 열받죠. 진짜 이런 좀 이상한 것들이 진짜 많은데,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거를 좀 하나씩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 카드 수수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진짜 이 카드 수수료도 문제가 있는 거는 분명한데, 아니 이거 최저임금을 얘기하면서 왜 카드 수수료를 얘기를 하냐고요. 카드 수수료 문제는 그 카드 수수료 문제대로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최저임금을 올려주기 위해서 카드 수수료를 낮춰라,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이런 좀 관련 없는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얘기는 평소에나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이 최저임금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는 거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부의 재분배예요. 부의 재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여기서 단순히 뭐 카드사나 건물주의 부를 재분배하겠다는 건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얘기가 좀 많이 복잡해졌는데, 제가 오늘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많은 문제들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지만, 이거 외에 진짜 중요한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과세제도가 표면적으로는 부의 재분배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최저임금 근로자한테 가져가는 세금이 한 뭐 6%에서 8%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제도를 잘 만들어 놨는데, 이걸 실제로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근로자들한테 거의 20%의 세금을 가져가고 있고요. 뭐 물론 뭐 필요하면 그렇게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유럽의 복지가 잘 돼 있는 뭐 많은 국가들도 그 정도는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를 점점 잘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진짜 문제는 최저임금 근로자한테서도 그렇게 세금을 많이 가져가는데, 그게 정말 진짜 잘 안 드러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세금을 많이 안 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 정부에서는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면, 당연히 사업자들이 아무도 모르게 많이 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7년 현재 법정 최저시급은 7,530원인데 주휴수당하고 사업자가 내주는 직원의 4대 보험료를 다 합치면 사업자의 주머니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돈은 시간당 10,000원 정도가 돼요. 근데 직원이 가져가는 돈은 8,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2,000원 정도를 가져가죠. 이 내용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 했던 얘기랑 중복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앞에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사업자들은 이상하게 그 법정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인건비로 쓰게 되고요. 근로자들은 겨우 그 법정 시급
법정 최저임금 정도로밖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가져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정부는 이제 사업자가 인건비로 지출하는 돈의 20% 정도를 가져가는데 그만큼이나 가져간다는 사실을 아무도 잘 모르죠.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뭐 무슨 복지가 잘 돼 있는 유럽의 어느 나라들은 세금이 뭐 40% 50%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걷진 않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걷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세금을 조금밖에 안 내는 것처럼 보이게 제도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놨을 뿐이지, 실제로 사업자들이 인건비로 쓰는 돈에서 세금으로 가져가는 돈은 우리나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적어 보이게 만들어 놨을 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근로자로 일을 하면 두 가지 세금을 무조건 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근로소득세, 그리고 두 번째는 4대 보험료, 이렇게 두 가지죠. 4대 보험료는 뭐 물론 이게 당연히 세금은 아니고 말 그대로 보험료인데, 이게 강제로 가입을 하고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금이랑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지가 잘 돼 있는 국가들이 세금을 40% 50%씩 걷는다고 얘기할 때는 이런 사회보험료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 맞을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외국의 경우에 이런 과세제도나 임금제도, 사회보험료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저도 인터넷으로 뒤적거리면서 이제 최대한 많이 좀 알아봤더니 그런 것 같더라 라는 정도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외국의 임금 구조, 그리고 납세 구조, 그러니까 뭐 사회보험료를 포함해서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댓글로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최저시급은 얼만데 뭐 우리나라처럼 뭐 주유수당이나 사업자가 따로 내줘야 되는 사회보험료 같은 게 또 있는지, 아니면 퇴직금 제도 같은 거는 강제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소득세랑 사회보험료를 다 합치면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의 그런 세금이나 4대 보험료가 어떻게 드는지, 그리고 그 근로시간이나 뭐 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나 뭐 이런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정확한 비교의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막 알아보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JTBC의 팩트체크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런 거를 좀 다뤄줬으면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JTBC 뉴스 정말 신뢰하고 좋아했는데 며칠 전에 팩트체크 한 거 보고 너무 크게 실망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넘는지에 대한 팩트체크였는데 논리라고는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밑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게 도대체 어떤 논리로 그런 결론을 내는 게 가능한 건지 설명이 좀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아무튼 믿고 있었던 JTBC한테도 실망을 좀 해가지고 어디 특별히 기댈 데도 없고, 그래서 그 외국의 사례를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하면 뭐 외국의 뭐 주요 국가들의 그 세금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뭐 그렇게 뭐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최저임금이 뭐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그런 나라들의 그 주휴수당을 적용을 하고 사업자가 대신 내줘야 되는 4대 보험료를 적용을 하고 퇴직금을 적용을 하고 뭐 이러면 그들의 최저임금도 되게 많이 낮아지고 또 그들의 세금도 되게 많이 낮아질 거예요. 반대로 그 나라들의 기준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주휴수당이나 4대 보험료, 사업자가 내주는 거 이런 거 다 최저시급에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면 우리나라도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가겠죠. 앞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최저시급이 7,530원인데 여기에다가 주휴수당하고 사업자가 내주는 4대 보험료를 고려를 하면 벌써 이미 10,000원 정도가 되고요. 퇴직금이 없는 나라도 되게 많으니까 선진국 중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퇴직금까지 고려를 하면 2017년 현재의 실질 최저시급이 11,000원 정도까지도 되는 거예요. JTBC는 이제 이런 계산법이 틀린 거다 라고 이제 하는데
외국이랑 이제 비교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래서 2017년 현재의 법정 최저시급은 7,530원이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사업자의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는 돈은 실제로 시간당 10,000원 정도가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여기에서 직원이 가져가는 돈은 8,000원 정도가 됩니다. 시급은 분명히 7,530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직원이 받아보는 급여 명세서에는 4대 보험료가 8.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신기하게도 실제로는 최저임금으로 했을 때 8,000원 정도를 수령을 해가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정부는 약 20%, 그러니까 2,000원 정도를 가져가는데, 정부가 또 최저임금 근로자한테도 이만큼을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거 앞에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다뤘던 얘기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서 해볼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주휴수당 안 주는 사업자가 많다는 둥, 4대 보험에 가입을 안 해주는 사업자가 많다는 둥,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물론 그런 사업자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거는 법적으로 딱 정해져가지고 강제가 되는 의무사항이고요. 그래서 근로자가 나중에라도 퇴직할 때라도 나 주휴수당 못 받았어요 라고 신고를 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을 안 시켜줬다고 신고를 하거나 그러면 사업자가 지나간 것까지 무조건 다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해도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일단 주휴수당 같은 것 때문에 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사업자가 직원을 4대 보험에 가입을 안 해주면 사업자가 그 인건비를 비용 처리를 못해서 사업자의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직원을 4대 보험에 가입을 시켜주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면 직원의 4대 보험료를 내주는 거는 그 직원 급여의 10%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직원의 인건비를 비용 처리를 못하면 그 비용만큼이 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21%가 세금으로 나가요. 소득세의 최소 구간이 6%고 사업자의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이 15%가 되는데 이거는 누가 내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의 세금은 일단 21%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되는 건데요. 심지어 이거는 이제 1년에 1,200만 원 미만으로 버는 사업자의 얘기인 거고 1년에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까지 버는 사람들은 사업자는 그 소득세 15%에다가 보험료 15%를 해서 거의 30%의 세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주고 10%만 내주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좀 직원들을 전부 다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주고 싶은데, 근데 이런 식당 같은 거 해보면 금방 아실 거예요. 4대 보험에 가입을 안 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이유도 다양하고요. 이런 거는 이제 또 다음에 따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튼 4대 보험에 가입을 안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진짜 인건비 비용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막상 이제 가입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4대 보험료를 계산을 해서 이제 사업자가 다 원천 징수를 하고 그걸 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직원의 유형이나 조건에 따라 방법도 다 다르고 4대 보험마다 조건도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게 다 조건도 다르고 신고하는 방법도 다르고 이래가지고 용어도 다르고 이게 신고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하여튼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요. 이 4대 보험 말고 또 국세청에다가 인건비 신고도 또 해야 되고, 인건비 신고하면 나중에 지급명세서도 내야 되고 원천세 내야 되고 연말정산도 해줘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런 인건비 신고와 관련된 제도를, 4대 보험과 관련된 제도를 제대로 지키기도 불가능할 정도로,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해를 하고 나서 지키기도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어렵게 너무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 제도를 또 지켜야 되는 모든 그 의무와 책임을 전부 다 사업자한테만 떠넘기고 있으니, 이거 원래 국가가 알아서 징수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로자들한테?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사업자한테 책임을 지우고 의무를 지우고 할 일도 다 떠넘기고, 이거를 하기 싫다는 근로자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최저임금 얘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런 임금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저의 진짜 좀 간절한 바람은, 이런 구조가 좀 사업자가 좀 실천하기 좀 가능한, 실천 가능한 그런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건 다음에 따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거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들 고려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뭐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 제 생각에 방법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건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제 생각이지만, 아무튼 이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다시 최저임금 얘기로 돌아와서, 이 최저임금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되는 사실이 바로 우리나라의 임금제도가 투명하지 않다라는 거죠. 방금 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러니까 사업자는 분명히 시간당 10,000원씩 쓰고 있는데 최저시급은 7,530원이라고 하면서, 이게 너무 적으니, 특히 뭐 외국의 10,000원 넘는 나라들에 비하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무조건 올려야 된다라고만 하고 있고, 직원들은 이제 최저시급은 7,530원인데 실제로 이제 8,000원 정도를 실수령을 하니까 이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 불만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진짜 실제로 20% 정도를 가져가는데, 그것도 이제 최저임금 근로자한테 20% 정도나 가져가는데, 직원의 급여 명세서에는 8.5%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 이 구조는 정부는 아무 문제 없이, 아무 노이즈 없이 그 최저임금 근로자한테도 20%씩 가져갈 거 다 가져가고, 여기서 근로자들은 세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만이 없고 뭐 20%나 가져간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이 너무 낮으니까 자꾸만 사업자들한테만 시급 올려달라는 얘기만 계속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인건비를 뭐 10,000원씩이나 쓰고 있는 사업자들은 여기서 더 올리면 나도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법정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최저임금 문제의 첫 번째 본질적인 그 원인이라고, 되게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가 그 소득의 재분배, 그러니까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라는 판단까지 못 하겠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을 보면 소득의 재분배가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소득세율이 그 전기세처럼 소득이 많을수록 그 훨씬 더 많이 내는 누진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6%에서 42%까지 이렇게 차이가 큰데, 근데 여기에다가 4대 보험료를 더하면 누진세 효과가 좀 떨어져요. 왜냐면 4대 보험료는 소득세율 같은 그런 누진세율이 아니고 그 단일세율이거든요. 약 20% 정도가 되죠. 근데 이 4대 보험료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에는 한도액이 있어서 소득액이 많아질수록 실질적인 세율은 점점 떨어집니다. 뭐 물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그 한도액이 너무 높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국민연금은 450만 원 정도가 한도거든요. 그래서 월급 기준으로 450만 원 정도가 한도라 어느 정도 이상 뭐 중산층, 뭐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이상 버는 사람들은 이제 점점 4대 보험료율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보험료까지 감안을 하면 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좀 떨어진다는 거고, 뭐 그 정도가 뭐 되게 뭐 심각한 정도인지는 뭐 제가 판단을 못 하겠지만, 아무튼 분명한 건 4대 보험료는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고, 오히려 그 많이 벌수록 보험료율 자체는 조금이라도 떨어진다라는 거고, 이게 특히 이제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세금 부담이 되게 커지는 거죠. 왜냐면 저소득층한테 20%를 그냥 똑같이 적용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중산층의 세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중산층을 뭐 어떻게 기준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소득세법상 뭐 소득세를 뭐 15%에서 24%, 그러니까 소득이 1,200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은 거의 이제 4대 보험료를 20%를 실제로 내는데 그 사람들의 급여 명세서를 보면 4대 보험료가 8.5%라고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들이 그 소득세율 12%에서 24%니까 거기에 20%를 더하면 34%에서 44% 정도를 내고 있는데 그렇게 내고 있다는 거를 모르죠. 그러니까 유럽에 막 복지가 잘 돼 있는 국가들이 뭐 세금을 얼마 뭐 30%, 40%, 50%씩 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세금 내는 게 실제로는 이렇게 뭐 급여 명세서나 이런 것만 봐서는 그렇게 많이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실제로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거고 그거는 이제 사업자들이 그만큼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유럽에 좀 복지가 잘 돼 있는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세금을 그렇게 적게 내고 있는 것 같진 않다.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이 소득세 표를 보면 뭐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누진제가 아주 잘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여기에 또 이거 못지않게 비중이 큰 4대 보험료를 보면 오히려 좀 그 반대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런 구조를 좀 투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얍삽하게 세금을 가져가는 건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본질은 보질 못하고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갈등만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이런 뭐 이상한 임금 구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여러 가지로 진짜 너무 좀 힘들다. 뭐 이런 게 진짜 현실인 것 같다. 뭐 라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려야만 되는 이유가 그 저소득층으로의 부의 재분배 가 필요한 것이라면 이런 본질적인 구조를 좀 들여다보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최저시급 올려가지고 그냥 조금 더 벌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벌고 있는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의 돈을 뺏어다가 이쪽으로 재분배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가 최저임금, 정부도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정부의 세금은 매년 엄청나게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부가 이제 최저임금 근로자한테서 가져가는 돈을 조금 덜 가져가고 이거를 사업자가 지금 어차피 쓰고 있는 돈을 근로자한테 직접 주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던가 사실 뭐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건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무슨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뭐 돈은 뭐 누가 번다고 뭐 돈은 다 사업자 돈으로 가져가서 하는 거면서 생색은 정부가 다 내고 정작 영세 사업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해서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렵고 현실적이지가 않고 이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아무튼 그래서 저소득층의 세금을 뭐 정부가 좀 덜 가져가든가 아니면 뭐 진짜 좀 부의 재분배는 뭐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분배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의 부를 좀 가져다가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든가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최저시급을 올려서 부의 재분배를 하겠다는 거는요. 그냥 뭐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너네끼리 좀 나눠서 가져라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돈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나 어떤 재벌 기업들 뭐 그런 데서 무슨 최저임금 근로자를 뭐 많이 쓰나요? 최저임금 아무리 올려봐야 그쪽에서는 뭐 부의 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영세 사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주면서 근로자를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최저시급을 올려봐야 부의 재분배는 안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자영업 몇 년 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이런 제도들을 좀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들이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좀 고쳐야 될 거 진짜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저처럼 느끼는 분들이 진짜 많을 텐데
다들 그냥 바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저도 그동안은 그냥 뭐 아무리 좀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도 어차피 전부 다 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경쟁하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냥 뭐 이런 제도를 잘 이해하면서 사업을 잘 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만 했었는데요. 그래도 요즘 정부는 그래도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려고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희망을 갖고 저도 이렇게 조그맣게나마 목소리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영업자 이야기라는 재생 목록을 새로 만들어서 이런 자영업자들의 고충이나 우리 사회의 어떤 제도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주제로 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그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이라는 자리도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뭐 저의 목소리가 이런 뭐 저의 이런 얘기가 당장은 그곳까지 들리진 않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에 공감을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공감이 좀 되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얘기한 거 외에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문제들이 있거나 아니면 저랑 좀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 저랑 또 다른 입장에 계신 분들은 저랑 완전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뭐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카페를 통해서 언제든지 좀 얘기를 해주시고 같이 좀 의견 나누고 얘기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같이 소식 전하면서 이렇게 다 같이 재밌게 사업을 해 갔으면 좋겠네요. 저희 카페는 그 네이버에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